3월 26일 2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금 매우 급박한 북한의 식량 사정과 그에 따르는 아사자 급증이라는 매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부터 우리 국내외 언론들에서는 북한에 식량 위기가 터졌고 그 식량 위기 때문에 엄청난 아사자들이 속출하면서 김정은이 급기야 이 상황을 더는 방관할 수 없어서 마지막 대책으로서 바로 2호 창고를 열기 시작했다. 그래서 북한 체제의 붕괴가 임박했다는 이런 증거가 된다라고 일제히 뉴스들을 했습니다. 채널 A 비롯한 그 종편들 제목들을 보면 미국의 압박에 2호 창고까지 열고만 북한이 현상화, 북한 곧 분열될 수도, 주로 다 2호 창고 개방 임박, 짤이 없다. 북한 붕괴 임박, 붕괴에 초점을 맞췄고요. 해외 언론들도 엄청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특히 일본은요, 북한 식량난에 5호 창고까지 열었다. 2호 창고, 비상식량 푼다. 이런 제목으로 일본 언론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급 뉴스들이 이것을 톱으로 신속히 보도했습니다. 근데 이런 보도들에서 핵심적인 키워드는 바로 북한이 2호 창고를 연다. 이 말이었습니다. 2호 창고. 이것도 무슨 창고인지, 2호 창고라고 엄청 큰 식량 창고 있고 그거 문을 열었다는 소리인지. 워낙 북한이 하는 일마다 그렇게 비밀스럽고 꽁꽁 감춰놔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거 들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도대체 그 상황을 파악하기에 난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다급한 북한의 식량 사정, 식량난 이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2호 창고라고 하는 게 뭐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호 창고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농사를 못 짓지 않습니까? 또 생산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군인들 그리고 전시 생산에 동원되는 사람들이 먹고 입고 쓰는 물자들을 평소에 이렇게 비축해 두는 그런 창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식량을 쌓아두는 창고의 넘버는 2, 2호 창고라고 하는 거죠. 이 2호 창고가 어디 평안남도 아니면 항해도 하나 덩그랗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황에 여러 개 있고 또 각 도, 시, 군마다 2호 창고, 2호 창고, 2호 창고 해가지고 식량 창고들이 있습니다. 말로 하니까 이제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자료인가 하면요. 전체적으로 이 전쟁 예비 물자를 비축하는 체계 전체 보여드리고요. 그 가운데서 식량을 어떻게 비축하는지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식량뿐만 아니라 연료, 그리고 피복류, 자동차, 타이어, 각종 부식품, 하여튼 사람이 전쟁 시기에 먹고 쓰고 사는데 필요한 물자들을 비축하는 행정 업무를 주관하는 기관은 바로 군수동원총국입니다. 이 군수동원총국이라고 하는 행정기관이니까 총리 밑에 있어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관은 바로 군수동원총국은 노동당 국무위원회 김정일에게 직속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행정업무인데 총리 밑에 들어 안 가고 김정일이 직접 직속되어 있느냐? 그만큼 북한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 또 전쟁 예비 물자 비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매우 중대한 이런 국사로 다루고 있다는 사실 입증해 줍니다. 그러면 사실 전쟁 예비 물자 비축이라면 우리 외부에서는 전쟁 시기에 북한 주민들이 죽지 않고 먹고 살아서 싸워 이기기 위한 물자들을 비축하구나 하고 생각하지만
북한 인구가 2,500만인데요. 이 2,500만이 모두가 먹을 그런 전쟁 예비 물자가 아닙니다. 아니고요. 첫째, 군인들. 둘째는 전시 생산자들. 군수공장을 비롯해서 또 일반 공장에서도 일용이라고 하는 군수 협동 생산체가 있거든요. 그럼 군생산에 참가자들이 먹어야 되고, 또 충성계층인 평양 시민들, 고급 간부들, 뭐 항해투사, 뭐 어찌고 북한 체제가 부양해야 될 그런 부양자들, 체제 수호기관, 경찰, 검찰, 재판, 뭐 등등 이런 사람들이 죽지 않고 생존하는 데 쓸 그런 예비물자를 비축하는 데입니다. 북한 사람들도 사실 이건 모른단 말이죠. 저는 압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공산대학의 교수였지 않습니까? 근데 공산대학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간부들을 불러다가 한 달 동안 집중 강습을 시키는데 그때 한 제목은 꼭꼭 바로 중요한 당적 방침인 군수동원 과제를 얼마나 성실하게 또 원만하게 수행했는지 그걸 다 공장의 책임자들, 당비서나 지배인들이 총알을 져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거기에 뭐 관련 교수는 아니지만은 교수가 한 명씩 토론조에 들어가야 되니까 저희가 들어가서 토론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비축량을 계산할 때 이 해당 도, 시, 군 이 지역의 군수 생산 관련 종사자가 얼마인가, 또 여기에 육호 대상, 북한이 부용해야 될 대상들, 그 다음에 북한 이제 체제 수호기관이나 이게 얼마인가, 이렇게 숫자를 듣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이건 가슴을 치면서 저주했댔는데 일반인들의 숫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500만이 먹을 걸 모든 식량 걸 다 비축한다는 건 사실상 어렵거든요. 전쟁을 이기는데 핵심적이고 가장 중추적 역할을 그런 인원들에 대해서만 유지하자는 거죠. 일반 주민들이야 뭐 전쟁 바람에 죽든 살든 김정은한테는 전혀 개의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군수동원 총국은 쌀을 포함한 정말 많은 전쟁 예비물자를 비축하기 위해서 이게 많은 이 산하의 기관들을 동원하게 되는데요. 일단 총국 안에는 인민무력성 군대죠. 군대 양정국이라 했는데 죄송합니다. 양식국입니다. 양식국 협동과가 있어가지고 군이 먹을 식량은 군이 따로 비축하지만은 아니 군 비축량이 부족할 때는 민간인 비축량에서 상당한 부분을 퍼넘깁니다. 얼마를 퍼넘겨야 되는지, 어디 거 어디로 옮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 서로 긴밀히 협력하기 위해서 군수동원 총국에서는 인민무력성 양정국과 협동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서 동원기획국 1가, 2가가 있는데 이거는 그 대상별로 다릅니다. 이게 뭐 군수공장 노동자인가, 뭐 북한이 부양해야 될 11호, 6가, 뭐 그리고 체제 수호기관 그런 대상자에 따라서 동원계획, 즉 얼마나 비축해야 되겠느냐, 또 그 얼마만한 양을 어느 창고에다 비축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너무 오래 비축하면 거의 부패되거나 품질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류시켜야 되겠죠. 어떻게 한류할 것인가 이런 것 일체의 계획을 하는 동원계획과가 있고요. 그 실제 물자들을 가져다가 끌어오는 각 창고들에다 채워놓고 재고를 실사하고 하는 그런 반출 공급국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실 트럭을 가져가서 현장에서 생산된 예비 물자들을 창고까지 옮겨오는 수송, 그리고 그것이 오랫동안 필요한 시간까지 변질되고 부패되지 않도록 품질 유지할 수 있도록 보관하는 수송 보관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부서들 매우 중요한데요. 하나는 제2경제연의 동원 지도과가 있습니다. 제2경제연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군수 경제입니다. 군수 경제. 북한의 경제가 세 개의 체계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인민경제, 총리가 관장하는 것. 둘째는 바로 제2경제위원장이 관리하는 제2경제, 군수생산. 그리고 김정은이 직접 관리하는 당경제, 세 개가 있죠. 물론 김정은이 뭐 다 관리한다는 말입니다. 직접적으로 김정은이 통치자금을 보장하는 당경제가 있습니다. 이 세 개는 북한의 그 생산 가능한 모든 수단들을 이제 서로 그 분할해서 돌리게 되는데요. 이 경제, 군수 생산 공장들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공장들도 전쟁 예비 물자를 위해서 뭔가를 생산해야 되고 뭔가는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2경제위원회를 위해서 비축하고 또 그들도 창고에 채워 놓도록 그걸 지도하는 과가 있고요. 하나는 주로 채아 였는 이런 꿀벌과 같습니다. 엄청난 꿀벌들이죠. 이 꿀벌들이 살고 있는 각 도, 각 시, 각 군에서 쌀은 얼마, 간장, 된장, 소금 뭐 이런 것, 그다음 기타 비복이라든지 하여튼 각종 북한에 생산되는 모든 생산품과 제아들은 다 10% 잘라가지고 이걸 군수동원 물자로 반출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10%는 세금이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생산된 일체 모든 물품에 대해 10%는 공장기업소가 군수동원 물자로 국가에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 우리는 환수받는다는 것도 있는데 이건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바쳐야 되니까요. 그 밖에도 그 기름이다, 휘발유, 기타 수입용 원자재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것들은 뭐 공장기업소에 너 바치라 해봐야 생산 안 하니까 이런 것들은 주황 및 성급 기관들이 이 무역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다가 분할 줘서 얼마씩 년 얼마를 바쳐라. 그리고 그걸 징수해가지고 다 실어서 이렇게 주황기관과 전국의 각 공장, 농장 기관들에서 전쟁 예비 물자를 가져다가 직접 차량이나 아니면 열차에 실어다가 주황 창고, 각 도 창고, 각 시군 창고들이 다 이게 비축해 놓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비축한 모든 예비 물자들은 북한 주민들이 전쟁 시기에 죽지 않도록 먹여주자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과 군수공장 노동자, 간부들과 북한 체제의 부양자들을 먹고 생존하기 위한 그런 물자다. 근데 이것만 봐가지고 식량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량에 집중해서 이 어떤 창고들이 있는지 말하겠습니다. 2호 창고도 있대, 4호 창고도 있대. 아예 복잡합니다. 저도 복잡합니다. 여러분 듣는 사람들은 오죽 복잡하겠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창고가 있냐. 식량이 쌓아진 창고는 모두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일단 군인들이 먹을 식량은 군 양식국 창고에 보관됩니다. 이거는 각 도시군 단위가 아니라 각 도에 있는 지구사령부 식량 창고들에 보관되는데요. 한계가 아닙니다. 우선 매 도마다 지구사령부 식량 예비 창고가 있고 그리고 또 필요한 곳들에는 어디든지 이 지구사령부의 창고들이 이제 전개되게 됩니다. 여기다가 군인들이 전쟁 시기에 먹을 식량을 비축해 놓는 것이고요. 그리고 뉴스에 많이 나온 2호 창고, 이 2호 창고는 군수 생산자용 전쟁 예비 식량입니다. 이거는 각 도, 시, 군, 양정국이 일단 책임지고 이걸 채워 넣습니다. 오래 생산된 벼, 오래 생산된 강냉이 다 하겠다고. 또 한 3, 4년 지나가면 빼서 군인들도 먹이고요. 노동자 합숙도 보내주고요. 이래서 한류시킵니다. 이 2호 창고가 사실은 가장 크고 전국 각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4호 창고에도 일부 식량이 보관되지만 이 4호 창고는 사실 식량 외에 여러 가지 생필품들이 있죠. 그리고 전시 생산을 위한 원자재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5호 창고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들이 있습니다. 5호 창고 뭐냐? 여기 뭐 따로 기름만 보관한다. 그리고 또 뭐 어떤 분들은 여기에는
김정은 가족이 먹을 거다. 뭐 그런데 제가 알기로서는 그건 아니고요. 이게 김정은뿐만 아니라 그 로열 패밀리드가 그리고 한 10,000명 정도의 각 도의 고위 간부들, 하여튼 전쟁을 지휘하는 사람들은 좀 잘 먹어야 되잖아요. 전세에도 뭔가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기 위해서 그렇게 간부들을 위한 따로 고급 그런 물품들을 보관한 창고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호 창고를 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이 막다른 처지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이 2호 창고요, 이거 북한이 감히 열지 않습니다. 정말로 갈 때까지 간 상태에만 열죠. 그래서 김일성은요, 60년대 미국 간첩선 푸에블로호를 북한이 납포해서 전쟁 위기가 발발되면서 경제국방 노선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2호 창고들이 전쟁을 예비물자를 비축하기 시작했는데, 김일성 때는 이 창고를 한 번도 안 열었습니다. 정말요. 그리고 김정일 때도 고난의 행군이라는 그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은 김정은은 안 열었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마치 농사꾼이 굶어 죽으면서도 종자 자루만은 베고 죽는 것과 똑같은 거죠. 안 열었습니다. 누가 열었는가? 바로 이 김정은이 이번까지 열면 2번을 열게 됩니다. 첫 번째는 2013년도에 열었습니다. 장성택을 처형한 바로 그해거든요. 그해 굉장히 북한이 어려웠습니다. 군인들이, 특히 장교들, 막 무장 반란 정도가 여기저기서 막 생겼죠. 북한이 이걸 털어서 자기 충성계층들을 매기기 시작한다고 하니까 그 충성계층이 없으면 북한 존재하기 어렵죠. 그 충성계층이 한 500만 정도 되는데요. 나머지 2천만 다 죽어도 김정은은 별로 아쉬워 안 할 겁니다. 그런 정도로 중요한 2호 창고를 갖다가 털은 거지만, 뭐 북한 김정은이 전쟁을 할 의지가 없어서 전쟁 예비물자 창고 털어먹는다?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 이거 털어먹고는 올해 내년 중에 또 여기다 채워 넣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채워 넣고, 남쪽에서 주는 인도주의적 식량 지원 다 거기다 우선적으로 채워주고, 중국이 주든지 뭐 미국이 뭐 주든지 하면 다 일단 채워 넣습니다. 그런 걸 아시고 우리가 북한 식량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북한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라고 하니까 쌀을 빨리 보내줘야 되지 않느냐. 그 쌀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 털어내는 전쟁식의 충성계층이 먹어야 될 그 창고에 차곡차곡 또 쌓여집니다. 그렇다면 정말 불쌍한 굶어 죽어간 북한 사람들에게 죽어가는 그 입을 벌리고 미움이라도 떠넣을 그런 식량을 보내주고만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바하고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가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좀 똑바로 좀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실제 북한의 식량 사정이 2호 창고까지 털도록 그렇게 심각한가? 자세히 좀 보려고 합니다. 예, 매우 심각합니다. 여러 가지 심각한 상황이 막 터지고 있는데 제가 매우 위급한 상황 5가지만 이제 이야기할게요. 첫째, 북한군 장교들 가족 배급을 이달부터 종전 30일에서 지금 20일로 줄였습니다. 둘째, 이 공장 기업소들의 노동자 합숙이 있는데요. 합숙은 집단 급식을 하기 때문에 국가가 식량을 공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더는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급 이하의 공장 기업소들은 노동자 합숙을 폐쇄해도 좋다 지시를 주었고요. 그리고 말이죠. 병원과 각급 진료기관들에서 환자들에 대해 먹이던 그 급식마저도 끊어버렸습니다. 아픈 환자들, 너 가족이 집에서 해 가져다가 먹여라 이겁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을 비롯한 이 북한 주민들에게 갖다 충성심을 세뇌시킨 데 가장 앞장서고 있는 교사, 교수, 예술인들
이 비정기적으로나마 배급을 주었습니다. 얼마씩이라도. 이게 전면적으로 이달부터 중단됐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평양시 그리고 군수공장 노동자들의 배급도 20일 분으로 추격됐습니다. 작년 농사를 했으면 전쟁 예비물자를 채우고 나머지가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없다는데요. 없으니까 이거 털어서 지금 뭔가 충성계층들을 좀 주기 시작하는데, 그래 봤댔자 그 충성계층만 주어도 현재 비축하고 있는 전쟁 예비물자로서는 단 6개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5월달, 6월달에는 우리 옛날 선조들이 말했던 그 보릿고개가 그대로 있어가지고 그땐 정말 보통 때에도 사람들이 많이 배고픔을 겪게 되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때 대량하사가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까진 사람들은 다 말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그게 앞당겨 와가지고요, 사람들이 입만 열면 이 다 걱정들이 그냥 아우성입니다. 소곤소곤 정도가 아니고 다 웅성웅성. 이거 어떻게 살겠냐? 이 뭐 알고 있는가 당에서는. 밤낮 뭐 내일 잘 산다, 모레 잘 산다 하더니 뭐 미국하고는 어떻게 되고, 사람들이 요즘 완전 웅성웅성 하는데 그 웅성웅성 소리가 그거 듣고 옛날 보위원 들어가다 내 이제 무슨 말 했어? 이 물을 형편이 못 돼가지고 이놈들도 못 본 것처럼 하고 다 넘어가고, 경찰도 그렇고 당일꾼들도 사람들이 사실을 이해하고 또 자기들 가족이 지금 그런 공경을 겪고 있으니까요. 이 정도로 매우 심각합니다. 이제 북한이 전쟁 식량을 털어서 메울 수 있는 최대한의 시한부 6개월. 이것은 곧 다시 말해서 AV 지원이 없는 한 김정은 체제가 존재할 수 있는 그 기간하고 같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이 6개월 동안은 반드시 미국으로부터 이 대북 제재를 해제를 받아야 되겠고, 남한을 갖다가 협박, 공갈, 얼리든지 어떻게 해서라든지 식량을 받아와야 되겠고, 중국에 가서 어떻게 해서라도 중국산을 좀 데려와야 되는데 이게 좀 여의치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작자가 그 먼 길 이말리길을 달려서 하노이에 갔건만 트럼프는 그를 동전 한 입 손바닥에다 놔주지 않고 바이바이 했죠. 지금 김정은은 굉장히 이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의 체제가 만들어낸, 또 그의 체제가 7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그 난제가 오늘 김정은 측에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북한이 다급한 이 식량 사정을 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청와대, 여당과 종북 좌파들에게 한 가지 저는 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또 북한이 뭐라고 아부제기를 쳐도 절대 식량을 주면 안 됩니다. 북한 주민들이 식량 사정이 어려워서 굶어 죽고 있는데, 북한이 여성들과 어린이들 영양이 극심한데 우리가 같은 동포로서 식량을 줘야 되지 않느냐, 또 이런 명분을 들 것 같은데요. 그 명분은 틀린 명분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식량을 지원해 준다면 북한이 현재 그 털어먹기 시작하는 전쟁을 위해서 써야 될 식량 창고 또 채웁니다. 거기다가. 그렇기 때문에 보내주는 건 의미가 없고요. 또 북한의 어린이들 그리고 여성들 따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가기한 계층에 이렇게 살기 때문에 결국은 배급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충성계층만을 주는 것이고, 충성계층을 제외한 2천만에게는 쌀알 한 조각도 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김정은 정권을 지켜받들고 있는 그 사람들을 먹일 것이라고 하면 핵도 내놓지 않는 그 작자들, 또 그들이 존재인 한 김정은은 핵을 절대로 포기 안 하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 만세 부르고, 이번 최선을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은한테 그 핵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뭐 썼다면서 미사일 발사해야 된다고 수천 통의 편지를 써서 보냈다면서요? 그런
못된 놈들한테 먹이를 쌀이면 아야 보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절대로 굶어 안 죽습니다. 물론 아사사도 거기서 나겠지만은 오히려 충성계층에서 지금 더 많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일반 주민들 속에서도 좀 게으르고 장사를 좀 못하고 그리고 뭔가 제대로 잘 돌지 못하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할 수 없이 먹을 것을 못 구해서 죽어가기 일수인데요. 그렇지만은 조금이라도 의지가 있고 그리고 이전 노동당과 김정은 안 믿고 자기 이 두 손만 믿고 사전을 일구고 소토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자기 농사를 짓고 그리고 이게 부엌밭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장사를 하고 시장을 활용해서 살 수 있는 생활 자료를 구해오는데 이전 빡 몸에 익숙한 2천만의 북한 절대 다수의 주민들은 풀을 뜯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죽진 않습니다. 북한이 목을 조여야 되는 이 6개월이 시한부, 이것은 결국은 김정은한테 절대적으로 충성하며 그를 위해서는 총폭탄이 되겠다고 하고 또 그를 위해서는 성세가 방패가 되겠다는 그런 충성계층이 배고파서 널브러지는, 그래서 김정은한테는 더는 그를 지탱할 만한 정치적 기반이 없어지는 그런 시한부 6개월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정확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